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지난 21년 3월이었죠?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NFT 작품 에브리데이스가 6,390만 달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스타트업 데퍼랩스에서 NFT 기반의 게임인 크립트 키티를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가상 고양이를 육성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고양이들 중에서 희귀 중일수록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2017년도에 드래곤이라는 고양이는 11만 달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고양이가 아니고 가상 고양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죠. 사례에서 본 것처럼 요즘에 NFT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NFT를 한 번 더 거래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NFT는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하고 기술적인 구조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화폐 자체가 목적이고 이 NFT는 화폐는 수단이고 NFT가 목적이기 때문에 거래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FT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작과 거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 구조에서의 제약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NFT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블록체인을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블록체인 설명 영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FT, Non-Fungible Token, 이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파일에 최초 생성과 거래 이력을 기록한 것입니다. 최초 생성과 거래 이력이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원본 증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달리 대체 불가 속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체 불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체 불가가 있으면 대체 가능도 있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점에 가서 동일한 책을 구매를 해서 돌려주면 되겠죠. 뭐 친구 입장에서는 빌려줬던 책을 돌려받으나 아니면은 서점에서 구매한 새 책을 받으나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 책은 대체 가능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친구 책에 작가의 사인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책을 잃어버렸을 때 서점에 가서 새 책을 구매해서 돌려준다고 이것이 대체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친구 책에는 작가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대체 불가 사물은 유일성,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정한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NFT로 돌아와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파일은 원본하고 복사본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구별할 수도 없고 또 의미도 없었죠. 하지만은 NFT가 도입이 되면서 어떤 것이 원본인지 원본 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똑같은 고양이 이미지가 100개가 있어도 그 중에서 원본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디지털 파일에 대체 불가 속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유일성, 희소성, 소유 가치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NFT를 어떻게 제작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것일까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NFT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민팅을 하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민팅을 하고 거래를 합니다. 여기서 민팅이라는 거는 NFT를 제작한다는 의미의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NFT 민팅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마켓플레이스는 오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NFT의 마켓 순위가 나와 있는데
오픈C가 뭐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을 때 NFT를 제작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것을 좀 도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FT를 발행하고 거래하려면은 암호화폐 지갑이 있으셔야 되고 이더리움 코인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민팅을 하고 거래를 하실 때에 여러 가지 수수료나 거래 대금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다 대부분 이더리움 코인으로서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계시고 코인이 있으시면 그것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면은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를 하시는데 만약에 거래하고 계신 코인 거래소가 없다. 그러면은 적당한 코인 거래소에서 계정을 생성하셔서 이더리움 코인을 구매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구매하신 코인을 이제 암호화폐 지갑에다가 송금을 해서 입금을 한 후에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NFT를 거래할 기초적인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NFT를 민팅하기 위해서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하십니다. 즉 회원가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마다 조금씩 정책이 다른데 이제 오픈C 같은 경우에는 민팅 전에 갤러리를 생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갤러리는 마켓플레이스 내에 나의 상점을 개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갤러리를 생성한 후에 민팅 포맷에 따라 가지고서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NFT가 제작이 되어지고 발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판매 절차에 따라 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자가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 NFT가 팔리게 되겠죠. 뭐 이러한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판매를 하지 않고 난 단순하게 구매만 한다라고 하면은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을 하고 코인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코인을 구매를 해서 암호화폐 지갑에 넣어두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에 가셔가지고 이제 구매 절차에 따라서 구매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 프로세스보다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NFT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성숙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 기반이라서 블록체인의 장점도 잘 가지고 있지만은 뭐 그로 인한 제약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수료 항목이 많고 상당히 높은 구조입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신 후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에다가 송금하시게 되면은 송금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민팅을 하기 위해서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할 때 등록 수수료 그리고 오픈C 같은 경우에는 민팅 수수료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제 다른 마켓플레이스들 중에서는 민팅 수수료를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NFT를 민팅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하게 되면 당연히 판매 수수료가 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수수료 항목도 많은데 수수료 금액도 이더리움의 게스 비용이기 때문에 절대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이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리블 마켓플레이스에서 올린 안내문인데 뭐 NFT를 민팅함에 있어 가지고서 이더리움 코인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간다. 하지만은 현재 이거는 작업 증명 방식이라서 그렇고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이 바뀌면은 상당히 낮아질 거다. 이렇게 좀 사용자를 좀 달래면서 기대감을 주고 있는 안내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이렇게 높은데 다른 블록체인은 수수료가 어떠냐? 다른 블록체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수료가 낮은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개발을 한 이제 클레이튼 같은 블록체인으로 NFT를 민팅하고 거래하게 되면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죠. 하지만은 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이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블록체인들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실거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험적으로 한번 NFT를 민팅해보고 거래해보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클레이튼 같은 수수료가 낮은 곳에서 한번 해보시고 내가 실거래를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하에 있는 NFT를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NFT 디지털 파일의 보관 이슈입니다. NFT는 메타 정보와 디지털 파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메타 정보는 NFT의 발행일이라든지 콘텐츠 내용이 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 메타 정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디지털 파일, 어떠한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영상 파일이 될 건데 이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연결하지는 않고 이 디지털 파일을 보관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가 중앙 서버에다가 올려두고 그리고 이제 접속할 수 있는 URL을 소유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NFT 파일의 소유자가 그 URL을 통해 가지고서 이 NFT를 갖다 접근할 수 있는 이 디지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구조가 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IPFS를 통해서 분산 노드에 각각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장단점이 있죠. 중앙 서버에 보관하는 거는 상당히 구조 자체가 간편하고 그리고 편리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하지만은 중앙 서버가 다운이 된다든지 해킹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 디지털 파일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IPFS를 통해 가지고서 전 세계 노드에 분산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뭐 한 노드가 다운이 되더라도 다른 노드를 통해서 디지털 파일에 접근을 하면 되니까 상당히 안정성은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은 이 IPFS의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노드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파일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컴퓨터 자원을 통해 가지고 보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IPFS 인센티브를 코인으로 개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런칭을 한 것이 2020년 10월에 런칭을 한 파일코인이라는 이제 그 코인 어떠한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유념을 해야 될 게 인센티브의 가치가 내 노력에 비해 가지고서 적절하다 또는 그 이상이다 했을 경우에는 이 체계가 잘 유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 노력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사실은 이 체계는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어떠한 또 제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이더리움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NFT의 민팅이 대부분 이더리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에 ESG라는 것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추후에 지분 증명으로 바뀌게 되면은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NFT의 민팅과 거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현 구조에서의 어떠한 제약점에 대해 가지고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의 창립자이자 CEO인 제시 파월께서 그 NFT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단계는 투기이고 2단계는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이제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어떠한 NFT의 기능적인 부분을 이용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NFT가 이렇게 좀 투자, 투기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 속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데 추후에 NFT가 좀 건전하게 발전이 되어지고 확대가 되려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점차 개선이 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